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1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7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5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개미월 임자 1이 되겠고요. 일진 임자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소서절이었죠. 소서절.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소서가 지나면서 이제 5월에서 미월로 넘어오는 것이고, 2020년은 소서절이 지나면서 경자년 이모월에서 경자년 개미월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소서절입시간 00시 제가 14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죠. 자, 이 기점으로 해서 월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은 일단 이제 소서가 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월이 바뀌는 이런 것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월이 바뀌는 것은 딱 그 절기가 들어오는 그 시점에만 좀 유심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건데, 그때 그것을 잘못 보게 되면은 이제 월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월마다 월이 바뀔 때마다 이거는 꼭 한 번씩 설명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이것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좀 뭔가 궁금하시거나 잘못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거 있으면 그 댓글이라든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월이 개미월로 바뀌었고, 일간은 임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월령은 이제 5월이 아니라 미월에 태어난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는 방식, 명리를 보는 순서는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일간과 월령의 상관관계를 잘 살펴본 연후에 나머지 글자의 배합을 보고요. 그 다음에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기본 간법이다. 간법이라고 해요. 볼간자에다가 법법자라고 해서 이제 간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주 간법 이렇게 표현하죠. 사주를 보는 방법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월 들었으니까 미월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강의가 이제 600강이 넘었습니다. 그 600강 안에 제가 임수를 설명한 것이 상당히 10분의 1은 임수 설명했겠죠. 왜냐하면 일간 자체가 10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600강 안에는 제가 한 60번 정도는 아마 임수를 설명을 했을 거예요. 오늘 또 거에 더해서 또 임수를 설명하는데, 내용 임수가 크게 달라지진 않겠죠.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임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크게 달라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물, 양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그래요. 물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냥 똑같은 물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큰 바다 내지는 강호수라고 하는 큰 물이 있는가 하면 뭐 냇물이라든가 옹달샘이라든가 정화수라든가 이런 작은 물들이 있어요. 특성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대해수라고 하는 양수는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그런 개념이고요. 이런 것들은 작은 물이 아니 굉장히 큰 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양동이에 있는 물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물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파괴력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저 멀리서 예를 들어서 큰 파도가 치게 되면 엄청 무섭습니다. 그죠? 유튜브 같은 거, 채널 유튜브 같은 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분다든가 해서 이게 파도가 치게 되면 쓰나미가 일게 되면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런 파괴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작은 물 아닌 큰 물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 임수는 왕할 때는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파도, 큰 너울 내지는 쓰나미와 같은 그러한 파괴력 있는 임수의 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파괴력 있는 그런 파괴력을 갖다가 절제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임수는 왕했을 때는 칠살인 무토로서 뭐한다? 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토로서는 제방할 수 있다 없다. 기토로서는 제방이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수는 굉장히 큰 물이기 때문에 한강 물에다가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으로 모래 한 덤프트럭 갖다 붓는다고 해서 물이 막아지지는 않죠. 그것이 바로 임수라고 하는 큰 물은 큰 토인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이지, 기토는 어떻게 돼요? 사수동류 된다 그래요. 사수동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모래사자에다가 물수자에다가 가틀동자에다가 흐를 유자죠. 흐를 유. 그래서 모래가
물과 같이 흘러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강에다가 흙을 갖다 부으면은 한강이 그 흙을 갖다가 한강의 물살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쓸고 내려가는 것, 그것이 사수동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를 막을 때는 적당히 막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큰 바위, 큰 뭐 흙 이런 걸로 해서 제대로 막아야지 제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무토가 없다, 임수가 와가는데 무토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목이라고 하는 식신상관으로서 설기순세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로서 제방을 해서 다용도로 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소양강 댐이 있다라고 하면 소양강 그 댐에 있는 물을 적절하게 감을 때는 물을 쓸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폭우가 쏟아질 때는 수위 조절도 시켜주게 되고, 그 다음에 공업용수, 농업용수 여러 가지 용수로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임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물은 어떻게 돼요? 물은 가두어야 용도가 있다. 이거는 뭐예요? 임수 일대 이라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가두는 것, 그런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의 용도하고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러한 임수가 태어난 원령, 이제부터 미월에 대해서 한번 또 앞으로 한 30일간 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이죠. 남방. 그 다음에 방향으로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남방이니까 남쪽인데, 미방은 어디냐면 남쪽에서도 서쪽으로 기울어 있는 남서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이 사는 어떻게 돼요? 사는 남서가 아니라 남동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는 남쪽 중에서도 정남쪽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방은 남쪽이면서 남서쪽에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서 사주를 봤는데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미토의 영향력이 있거나 내지는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오는데 미토라고 하는 쪽에 뭔가 용신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희신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흠이 있다,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동 변동 어디로 하면 좋겠어요? 남쪽 중에서도 남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 사오미 남방이기 때문에 사오 미월은 여름에 해당이 돼요. 여름. 그 중에서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 중에서도 이제 모하라고 합니다. 모하 내지는 개하라고 하죠. 끝 개자에다가 모자, 요거는 끝개자죠. 여름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모하는 모자는 점을 모자를 쓴 거예요. 여름이 점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하, 중하, 모하, 초하, 중하, 개하 이렇게 쓰는 것은 뭐냐면 모하는 늦여름, 개하도 늦여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늦여름이라고 해서 덥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역시 4, 5, 미월도 뜨겁습니다. 고온하고요. 그 다음에 미월은 건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4, 5, 미월이 여름이기 때문에 화가 왕한 화왕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틀이지만은, 자, 진술 충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사계 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뭐냐면 다 토두왕한 토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임수가 저번에 5월에 태어난 임수였다라고 하면, 5월에 태어난 임수였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예요? 그야말로 화가 왕할 때 임수가 태어난 것이지만, 미월이라고 하는 요 계절은 어떻게 되냐면 사오미 남방 좀 뜨겁고 건조한다 하더라도 미는 어떻게 되냐면 화도 내적으로 왕할다 하더라도 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였을 때는 이것은 재성이 되지만, 이것이 미였을 때는 이건 재성이 아니라 뭐가 돼요? 관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제격이지만, 그 다음에 반면에 임수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관격이 된다. 제격은 임수가 5월에 태어날 때는 제격이죠. 제격도 이거는 정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미월은 이건 관격이에요. 관격인데도 이건 정관이기 때문에 정관격이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미월이 화두왕하고 토두왕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수라고 하는 거, 개수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수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하다 약하다, 일간이 심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겠죠. 그래서 임수 자체 수는 약한데 관성은 왕해요. 원령을 듣기 때문에 관성은 매우 왕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떻게 돼요? 신약하고인데 관왕한 그런 사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무리 물론 이제 미토는 기토이기 때문에 임수를 제방은 하지 못하지만은 임수 자체를 굉장히 탁한 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탁수라고 하는 것은 물을 흐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도 그렇고 개수도 그렇고 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물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쓸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물을 마셔야 되는데 강물 같은 거, 한강물 같은 거 함부로 못 마시잖아요. 그죠? 아무리 한강이 깨끗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음용수를 쓸 정도의 그런 물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수질 검사를 받았는데 물이 깨끗해요.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집에서 끓인 물 이런 것들은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먹는 거고요. 진짜 오염원이 전혀 없는 저기 강원도 두메 산골의 시냇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물은 그냥 먹어도 크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물들도 있습니다. 임수도 마찬가지로 대해수를 하더라도 바닷물도 일단 깨끗한 게 좋은 거고요. 강, 호수도 마찬가지로 깨끗해야지만 용도가 있겠죠. 더러워지고 옛날 서해안 유주선에서 기름 유출사고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크게. 그러면 임수가 탁해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어 비유를 하자면 임수 일간이 토가 많아져 가지고 그렇게 임수를 더럽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제염작용 하잖아요. 여러 가지 천 같은 걸로 기름을 닦아내죠. 그거는 목으로서 그 잡기를 갖다 닦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일간 자체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임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인성이 있게 되면은 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를 생해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요 신금 자체도 신금이라든가 경금도 토가 많아지게 되면 꼭 그렇게 썩 좋은 그러한 국세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다시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수가 다시 있어준다라고 하면 이때는 사주 국세가 좋은 국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임수 일간이 약하고 관성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 약한 임수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토 자체가 금을 생하기가 좀 매우 미흡하고요. 그래서 수가 있다라고 하면 토 자체를 갖다가 윤토하게 되면 인성을 갖다가 다시 생해줄 수 있는 그러한 또 서로 간의 흐름이 되다 보니까 미토의 용도도 같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인성과 비견 겁재에 도움이 있다라고 하면 미월의 임수는 굉장히 좋은 사주국세, 부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중화된 사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일간은 임수, 양수가 되겠고요. 양수인 임수, 대수, 그 다음에 이러한 임수의 특징, 일간이 왕했을 때는 충분하는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를 치용한다, 무토를 제방한다. 근데 이 임수가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왕했을 때, 즉 신왕이라든가 강했을 때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지 신약할 때는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재 같은 것으로서 임수를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임수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의 격북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임수는 양수가 되는 거고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관성이죠. 근데 미토는 음토고 일간은 양수이기 때문에 저거는 정관이 되겠고요. 정관, 격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는데 임수가 미월이 됐을 때는 일간은 약하지만은 관성은 왕하다라고 하는 뜻 아시겠죠? 미월은 사오미 남방의 미토이기 때문에 토 중에서 굉장히 세력이 큰 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임수라고 하는 큰 물을 제방은 못한다 하더라도 미토 자체가 약한 토는 아니고 임수를 굉장히 탁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월의 임수라고 하는 건 뭐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미월 쉬운 말로 미토라고 하는 것은 사하라 사막의 그런 마른 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물이 있으려고 하면 근원이 있어야 돼요. 물의 근원이, 물이 어디서 유입이 계속 돼야지만 그 오아시스의 물이 마르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이라고 하는 금이 있어서 수를 생조해 주면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월은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견겁재가 다시 있어준다라고 하면 금이 수를 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는 다시 미토를 촉촉하게 만들어서 금을 생할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은 월간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금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미토를 갖다가 약간 윤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고요. 연간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른 땅에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조금은 그래도
마른 그런 건토가 아니라 약간 습토화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경금이 어느 정도는 토의 생조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 수기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 건토는 금을 생하기가 좀 어렵겠죠. 더 좋은 건 연지 밑에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이 원진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미월에 건조한 마른 땅에 물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미토가 다시 어떻게 돼요? 습토화 된다라고 하는 것. 원래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지만은 습토화되면 금을 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이거 일간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좀 약했는데 자수를 보고 개수가 투출되어 있고 경금까지 있으면 임수가 이렇게 약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약이었지만은 이제 요렇게까지만 보면 이거는 불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신약의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불약은 요 정도면 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불약은 약하지도 않네, 이렇게 보는데, 일지 자체 오늘 임자일이죠. 임자 이렇게 자수가 다시 있으면 이거는 불약을 넘어서 어떻게 된다? 이거는 그래도 신강 쪽으로 국세가 넘어간 거예요. 따지고 보면 미토만 없다라고 하면, 이 미토만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다 금수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일간 자체가 원령은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왕이라고도 하진 않지만은 이렇게 되게 되면 신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능히 미월의 임수라 하더라도 약했던 임수가 다시 왕해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국세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생시에 따라서 무토를 쓸 수 있느냐, 무토를 쓸 수 없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눠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원래 월의 임수, 신약 관항한 그런 명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금과 자수 두 개 개수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신강한 사주 국세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시에 따라서 어떻게 또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실 한번 보죠. 경자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원래 임수가 미월에 되게 되면 신약, 관항, 일간이 약하죠. 하지만 미토 하나 빼면 경자, 그 다음에 개수, 자수, 다시 경자, 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일단 신강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토로서 제방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주가 이렇게 짜여지게 되면 미토 하나 빼고는 어떻게 됩니까? 다 금수죠. 이렇게 되면은 미월이 여름이니까 따뜻하겠다가 아니라 이거는 삼복생한이 될 수도 있는 사주 국세입니다. 삼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죠? 초복, 그 다음에 중복, 그 다음에 말복을 우리가 삼복이라고 하죠. 초복, 중복, 말복은 더운 날씨예요. 추운 날씨예요. 매우 더운 날씨고, 이때 보신탕 같은 거라든가 몸보신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먹죠. 뜨거우면 이제 몸이 허해진다고 해서 이제 이 삼복 굉장히 뜨거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한기가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금수가 많으면 한여름에도 이제 내 다음 주 일기예보를 봤더니 일주일 동안 내동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일기예보를 봤습니다. 그때 한번 봐보세요. 일주일 동안 비가 오면, 지금이 미월이잖아요.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복날도 이제 다가오는데, 이 뜨거운 삼복 더위에도 비가 일주일씩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추워요. 반팔 못 입고 밖에 오래 나가 있을 때는 그래도 가벼운 긴팔 정도는 입고 나가야지만 한기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바로 삼복 생활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임수를 갖다가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화로서 조우해야 되는데 쓸 수 있는 건 미중에 있는 정화, 미중에 있는 기토밖에 없죠. 일간이 너무 왕한 것이 문제인 것이고, 일간이 이렇게 좀 왕하게 되면은 조금은 자존심 세고 이런 것도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좀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한 사람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자 신의 큰 차이 없겠죠? 경자 신하고 신의 신하 천간 경신 지지로 해자인데 약간 이렇게 되면 경자신하 신의 신하 똑같이 어떻게 된다? 삼복생한이 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중에 있는 기토, 미중에 있는 정화를 써야 되지만 뭐예요? 이거 굉장히 국세가 좀 야릿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축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 자축이 있으니까 자축 합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신금 임수 개수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자축이 합해서 이거는 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습토이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많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수동류 된다 그랬죠. 수동류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미토는 쓸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원령이기 때문에, 원령은 그만큼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쓸려 내려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또한 수가 왕하기 때문에 뭐예요?
토로서 제방하고 화로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관성이 매우 약하죠. 이런 사람들 의지력이 좀 많이 약할 수 있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민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관성을 쓸 것인가 아니면 식신을 쓸 것인가 이렇게 좀 고민되는데, 이 관성은 너무 약해서 못 써요. 불용이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목으로서 왕한 인중이 있는 간목이 있죠. 자, 인이라고 하는 곳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무토, 병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인중에 있는 무토 있으니까요, 이 인중에 있는 무토로서 제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자, 인중에 있는 무토를 쓴다 안 쓴다? 이거는 쓰지 않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이건 모양만 있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용신을 치용하거나 임수를 제방하거나 이런 쪽으로 쓰지 마시고요. 인중 안에는 병화, 간목만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기하고 수의 기운을 빼서 병화, 화를 생주해 준다라고 하면 미월에 금수가 많아서 삼복생환이 되는 것을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겠고, 화가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면 토도 다시 실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턱대고 토를 먼저 활용하게 되면 물에 의해서 사수종료 되니까 뭘 먼저 키워줘야 돼? 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빼서 기운을 약화시켜서 화를 생주하고 화가 살아나게 되면 조후를 할 수 있겠고, 화가 살아나면 토를 생주해 줄 수가 있으니까 핵심은 어디에 있다? 인중에 있는 간목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똑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계묘 같은 경우는 공력이 많이 떨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진시 같은 경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간목에 투출되어 있어서 수생목 하는 것은 맞지만은 요 진토라고 하는 것은 자를 보게 되면 자진합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가 더 많아져요. 물론 이제 간목이 진이라든가 미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가 많아지게 되면 간목은 지지로 인이라든가 묘라고 하는 그런 데 뿌리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는 수다, 목, 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국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요 사주에서 갑신, 을류 이렇게 오게 되면, 특히 갑신대운 오게 되면 신하고 자하고 진하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 간목은 부목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 식신이 용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죠? 생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신시를 한번 봐볼까요? 무신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잠이 원진일 뿐이지 충운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토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토가 미에 뿌리를 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원령이 뿌리를 뒀기 때문에 무토 자체는 힘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지 자체 신금이 있기 때문에 신자수국하고 그 다음에 금수, 천간에 있는 임수, 개수, 경금이 모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토보다는 금수가 더 세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물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로서 수를 제방하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무토가 약해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자, 대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화운을 만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수가 다시 많아진다라고 하면 무토가 가까스 요거를 막아내고 있는데, 금수가 다시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범람하는 거고 똑같아요. 댐을 넘어서 물이 범람하게 되면 댐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그러니까 운은 화운을 만나는 것이 좀 좋을 것이다. 근데 갑자기 이런 경우에 천간에 간목 이렇게 오게 되면은 뭐냐면 요 간목이 용신인 무토를 갖다 파하게 되죠. 이럴 때는 결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이런 것이 드문드문 제가 이제 대운 보는 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럴 때 용신이 대운에서 이렇게 파극을 당하게 되면 이때 좀 많이 안 좋은 일을 당하겠죠. 선생님, 어떤 안 좋은 일이 당할까요? 이거 지금 태어나는 사주이기 때문에 어떤 안 좋은 일이 날지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어떤 것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가령 추론을 해본다라고 하면 일간이 왕하죠. 일간이 너무 왕하고 관성이 너무 약하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절제력, 자기 통제력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죠? 많이 약하죠. 갑신대운이면 10살부터 19살 때까지 초등학생에서 이제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대학 들어갈 때까지 이런 것인데, 인성운이라 하더라도 금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잘 앉아서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자, 상관 식신운이 온다거나 이렇게 상관운이 오게 되면 뭔가 활동하고 움직이고 하는데 관성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7살 관성은 질병, 놀다가 몸을 다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칫하면 이제 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간 자체가 왕해가지고 크게 뭐 큰 데미지를 얻고 그러진 않지만은 일단 관성이 무기력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자기 절제 장치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니까 학창 시절에 공부가 이렇게 썩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